지난 시간에서는 그 넘파이를 이용해서 간단한 유혈 네트워크를 구현한다고 한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 파이토치의 텐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난번과 동일한 그 유혈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와 이런 설명의 원본의 링크는 위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먼저 들어가시면 이제 그 텐서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간단히 읽어보자면, 넘파이는 이제 수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프레임워크이나 이제 GPU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빠른 연산 처리는 그 뭐 조금 많고, 그런 빠른 연산 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텐서를 써야 한다. 그리고 파이토치에서는 이런 텐서를 위한 많은 이제 뭐 모듈, 패키지 등등이 존재한다 라는 것인데요. 일단 전체 코드는 지난번과 거의 동일합니다. 일단 코드의 양 자체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토치라는 걸 쓰니까 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모델 구조도 지난 영상과 동일한 구조이고요. 예, 똑같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먼저 이번 코드에서는 이제 지난 코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치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dtype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토치.plot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뭔가 좀 다른 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뭔가 장치를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하나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하나는 주석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본에서는 이제 밑에 게 주석 처리가 되어 있고 이제 위에 게 이제 주석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위에 거를 보시면 이런 토치에다가 디바이스를 함수를 쓰는데, 이거 CPU 밑에는 쿠다 땡땡 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GPU를 사용하고, 간단히 위에서는 이제 CPU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이제 GPU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래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역시나 이제 토치라는 걸 썼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구성한 이 PPT 구성은 이제 여기가 지금 토치를 사용해서 만든 코드이고, 이 밑에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 코드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1대1로 어떤 게 바뀌어졌나,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를 보시면 다 코드 줄 아예 다 동일한데, 다른 점은 이제 디바이스라는 게 이제 옵션을 붙었고, 그리고 dtype이라는 게 또 다른 옵션을 붙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GPU를 쓰겠다는 거죠. 근데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CPU밖에 못 쓰니까 옵션 그런 것도 없죠. 일단 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X와 이제 W1을 곱해서 행렬 연산을 해서 H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아래에서는 이제 다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곱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m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곱하였다. 토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수 이름이 바뀌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설명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X는 그대로 들고 오고, 뒤에 이제 이 W1 이 행렬의 첫 번째 이 행값은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여기 부딪히는 부분 입력값으로 들어가고,
출력 부분은 이제 열값이 이렇게 출력 부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뭐 되실 것 같다고 이제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물인 이 H의 행렬의 크기는 64 바이 뭐 100의 크기로 이제 뭐 출력이 된다. 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렐루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numpy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h 값이 들어오고 변수로 h와 0을 집어넣어서 이제 0보다 작은 값들은 다 0으로 만들어 준다. h라는 입력값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이제 0으로 만들어 준다 라는 건데, 위에서는 이제 이 클램프라는 게 뭐 고정한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옵션이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민도 있고 맥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범위를 지정해 주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은 0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최소값을 0으로 만들어서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와도 다 0이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의 예측값을 뭐 구현한 부분인데, 뭐 지난번과 동일하고 앞에 좀 전에 한 2장 전에 코드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변수를 다시 또 w2와 곱해서 y 예측값을 만들었다. 근데 이제 h 렐루의 크기는 64 바이 100이고, 그리고 이제 그 출력값은 이제 뭐 10 여기 나오니까 최종 산출물인 y 언더바 프레드의 행렬의 크기는 64 바이 뭐 10이다. 근데 그림이 조금 조금 말이 안 됐다라고 뭐 또 볼 수 있죠. 이게 64고 10이면 이게 10이 좀 작아야 되는데 좀 그림이 조금 반대가 되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y 예측값은 뭐 이런 행렬을 얻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이제 지난 numpy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np.scar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y 예측값과 y의 뺀 값을 제곱을 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값을 더해서 그거를 로스로 받아준다 라는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y 예측값과 y를 뺀 값을 파우 가로 2대 있는데 이게 제곱이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값을 제곱을 해서 다 썸으로 더해라. 그리고 아이템이라는 게 이 행렬에 있는 값을 뽑아내는 그런 함수거든요. 여기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을 뽑아라. 그래서 그 값이 뭐 로스를 지정해라. 그래서 뭐 동일한 그런 함수입니다. 이 그림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왜 제곱을 하냐, 제곱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실험을 예제를 2개까지 들어봤는데, 이제 초록색이 이제 저희 알고 있는 y 값, 그리고 노란색이 우리가 만든 예측값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y 예측값과 y 예측값에서 y를 뺐을 때 다 0이다. 여기에서 다 더해도 0이다. 이 예측값의 모든 로스는 0이다. 모든 로스의 총합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 아래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제 예측값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로스는 이렇게 생기는데, 이 값을 다 더해버리면 이제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더해보면 결국 0이죠. 그래서 이 실험의 로스의 총합과 이 로스의 총합은 같게 된다.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컴퓨터가 얘와 얘의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 로스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곱을 해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이제 플러스로 전부 다 땡기면 이제 얘 로스가 얘보다 크다는 것을 컴퓨터가 알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분, 그리고 이 이제 역산을 하기 위해서 이 값과 그 로스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각 위치에 있는 어떤 역산을 위한 그 기울기를 뭐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분을 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미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미분식이 원래 식에서는 그냥 이 값에 제곱을 하는 거였으니까, 그 미분하면 이 뒤에 있는 2가 앞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냥 2 곱하기 어떤 값, y 예측값 마이너스 y 값, 이게 결국에는 이거랑 동일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코드와 이제 지난 코드가 뭐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스 펑션의 뭐 현재 시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했으니, 그걸로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역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역산할 때는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단 위에 있는 거에서 바로 위는 지금 W2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서는 이제 예를 다시 들면 이 y 프레드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 곱하기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hrelu 곱하기 w2를 해서 y 예측값을 구했는데, 이것을 간단히 쓰자면 뭐 x 곱하기 y는 이게 아니고 이거죠. x 곱하기 y는 이제 z인데, 이것을 가운데 있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x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z 곱하기 뭐 1 나누기 x는 뭐 y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t라는 함수를 써서 이 hrelu의 그 쉐이프, 그 모양을 이제 행렬을 뒤집었다, 90도로 뒤집었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relu 이제 t 가로 열고 닫고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로가 돼 있던 게 뭐 세로가 되고, 세로가 돼 있던 게 뭐 가로가 되고, 그런 형식으로 바뀌고, 거기서 그냥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구한 이제 그레드 언더바 y 언더바 이 프레드라는 값을 곱해주면 이제 W2의 값들을, 크기와 어떤 값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시 올라가면 이제 또 똑같이 곱해서, 이 그림인데, 이 값에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거를 또 눕혀서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순방향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여기 렐루를 구현했었잖아요. 뭐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역산을 했을 때도 그것을 다시 구현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h라는 값들 중에서 0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현재 시점에서도 적용시켜서 그 모두의 0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코드였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런 그레드 언더바 h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그 순방향으로 계산을 했을 시점에서의 그 h 안에서의 0보다 작은 값을 현재 시점에서도 다시 적용을 시켜서 0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HL로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또 구했으니 이제 뭐 W1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또 역산을 해서
구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학습은 기존에 있던 W1과 첫 번째 시도했을 때 W1과 W2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한 그 W1의 어떤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가중치, 기울기, 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에서 정의를 했던 그 러닝 레이트를 곱해 주어서 이제 갱신을 시키는 거죠. 로스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걸 플러스로 하면 이제 에러가 점점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해가지고 뭐 학습이 뭐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뭐 도와줍니다. 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체 문을 이제 포문으로 돌리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고 하면,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그 파이토치의 뭐 텐서는 뭐 GPU를 사용을 하는데, 그 GPU는 이제 그 CPU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뭐 GPU를 사고, 뭐 넘파이는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말을 했었는데,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당연히 이 예제에서도 GPU가 훨씬 빠를 줄 알고 한번 실험을 해 보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CPU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해서는 GPU보다 한 4배 정도 빠르게 나왔는데요. 먼저 보시면 이제 1번 실험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시간에 코드를 이제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포문을 묶고 이제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았는데, 한 학습 반복 횟수는 한 10,000 정도의 만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 한 6초 걸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 만든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GPU를 넣고 한번 실험을 해 보았는데, 이제 24초라는 값이 나왔죠. 네, 한 4배가 늘었습니다. 일단 4배 조금 만들게 늘었는데 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드를 CPU로 돌렸더니 이제 넘파이와 이제 거의 동일한 값이 나왔죠. 이게 실험할 때마다 값이 조금씩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 코드에 대해서는, 이 예제에 대해서는 지금 GPU보다 CPU가 빠르게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경우에서 이제 GPU가 CPU보다 또 빠르지는 않다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